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국민 보고대회로 8시 뉴스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십 년 전 사용 금지된 맹독성 농약이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살충제 달걀 전수검사 과정에서 맹독성 농약 DDT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노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달걀 전수 검사 결과 경북 지역의 친환경 농장 2곳의 달걀에서 DDT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잔류 허용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0.1mg 미만이라고 정부도 설명했습니다. DDT가 검출된 2개 농가는 정부가 그제 발표한 친환경 농장 인증 기준 미달 68곳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 친환경 인증은 취소했지만 달걀 생산 적합 농가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DDT는 1939년 개발돼 강력한 살충 효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무분별한 살포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경련 등 여러 이상 증세를 일으켜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됐습니다. DDT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지만 중국 등에선 아직 일부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직접 DDT를 구입해 사용했는지 토양에 남아있다 검출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DDT는 체내에 들어오는 물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기간을 뜻하는 반감기가 최대 24년으로 깁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420개 농장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의 달걀이 안전한지 미심쩍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출하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수검사를 마친 농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20개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 검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검사해야 할 살충제 성분은 모두 27종이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약을 확보하지 못해 많게는 8개, 적게는 2개 항목을 누락해 전수검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갖다가 실시하도록 하였을 때 저희가 19종에 대한 그 표준 물품이 있는 걸 보고를 했습니다. 19종에 대해서 검사를 갖다가 추진을 했고. 하지만 정부는 해당 농장에서 나온 달걀을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전수검사에서 피프로닐 같은 독성이 높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추가 검사 대상 농장이 어딘지, 어떤 살충제 성분이 검사에서 누락된 건지, 해당 농장의 달걀을 먹어도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해당 농장 중 절반 가까이 검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살충제 성분이 드러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연령별 달걀 섭취량을 바탕으로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 성분과 용량이 실제로 인체에 얼마나 위해한지 내일 발표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살충제 파문 이후 달걀 껍데기에 찍힌 생산자 정보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소비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기조차 허술한 경우들이 최근까지 발생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모 씨는 지난 6월 한 마트에서 달걀 30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6개는 껍데기에 아무 표시가 없었습니다. 꺼림칙해 바로 식약처에 신고했고 답변은 이달 초에야 지자체를 통해 받았습니다. 유통 단계에 있는 달걀은 껍데기에 글씨가 인쇄돼 있었고 생산 농장은 직접 방문하지 못했지만 글씨 인쇄 기계의 결함이거나 생산자 나이가 많아 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껍데기에 글씨가 없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조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공장 주인이 나이가 많으면 다 그런 법을 위반해도 되는 건지, 그 계란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들어온 건지 알고. 이번에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 중에도 아예 글씨가 없는 달걀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달걀 껍데기 글씨 미표시 사례를 6건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와 유통상 어느 쪽 잘못이고 어떤 사후 조치를 했는지 등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선수 500 이런 거 하는 사람이 하루에 식료파지 팔다고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짜리 기계를 놓고 있나. 달걀 껍데기 표기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째.
농식품부, 식약처, 지자체별로 업무가 분산돼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가축을 본래 습성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는 동물 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동물복지농장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을 받아도 별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이 산란개 농장은 닭을 밖에 풀어놓고 기릅니다. 약 2,500마리의 닭이 하루에 반나절을 밖에서 보내며 운동도 하고 흙목욕을 하면서 진드기도 없앱니다. 그런데 이곳은 동물복지 인증농장이 아닙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콘크리트를 이용한 배설물 제거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농장에서는 톱밥과 왕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를 깔은 거는 사람을 위한 방식이고 동물을 위한 방식입니다. 물론 사람은 더 불편한데 원래 살았던 환경대로 만들어주고 싶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산란개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이 시작된 건 지난 2012년부터지만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전국에 89곳, 전체 사육두수의 1.9%에 불과합니다. 친환경 인증과 달리 정부 지원이 없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높지 않아 대형마트에서 동물복지 상품을 찾아보기는 아직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처럼 달걀에 어떤 방식으로 사육했는지를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느 사육 환경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닭들이 좀 편하게 살다가 낳은 달걀을 먹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나 심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동물복지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판로가 열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오늘 오전 경남 창원 STX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일하던 4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특근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KNN 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습된 시신이 탱크 밖으로 실려 나옵니다. 오늘 낮 11시 40분쯤 경남 창원의 STX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탱크 안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12m 깊이 안에서 작업 중이던 33살 박모 씨 등 4명이 숨졌습니다. 빵 하는 소리가 나서 철판 그냥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20초 정도 있으니까 새까만 연기가 올라오더라고. 탱크 내부에서 도장 작업 중이었습니다. 총 8명이 작업자가 그 주위에 있었는데 4명은 다른 탱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분은 대피를 하셨고 숨진 4명은 모두 휴일 작업에 나선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사고가 난 배는 7만 4천 톤급의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입니다. 오는 10월 인도를 앞두고 주말 특근이 이어지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원청업체의 책임을 정확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도 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수와 노동부 등은 내일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NN 정경입니다. 오늘 사고뿐 아니라 그동안 조선소에서 벌어진 사고로 목숨을 잃는 건 대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하청업체에 맡기고 안전관리엔 허술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좁고 복잡한 선내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지름 1m, 성인 1명이 겨우 움직일 통로를 12m나 내려가면 나오는 작은 탱크에서 스프레이로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유증기로 인해 정전기만으로도 쉽게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 때문에 별도의 허가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한데 하청업체 직원들이 일을 맡았습니다.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휴일 작업을 하다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죽거나 다친 노동자 31명도 대부분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3년간 산재로 사망한 조선업종 노동자의 90% 정도가 하청업체 노동자입니다. 원청기업이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긴 뒤 안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산재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조치가 미흡한 원청업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위험성이 높은 14가지 작업은 보급을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내일부터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됩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핵심 지휘관들은 이미 한국에 와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이 동시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미군의 태평양 지역 작전과 전략무기 운용을 총괄하는 인물들로 미 핵심 지휘관들이 동시에 한국을 찾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 위협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Mr. Song and with General Zhang. 두 사령관에 이어 세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 방어청장도 이번 주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을지 연습에 애초 유력하게 검토했던 항공모함 전개 같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전략자산 배치는 보류하는 대신 미군 수뇌부들의 동시 한반도 집결이라는 방식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보관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을지 연습을 참관하며 한미 연합전력의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한 데 이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을지 연습 때마다 반발해온 북한은 이번에도 한미 훈련이 붙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어젯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나거나 야영객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2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안영인 기자입니다. 불짝기가 쉴 새 없이 바위를 골라내고 흙을 치웁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 군도 10호선에서 낙석과 토사 1000톤 정도가 차도로 쏟아졌습니다. 산사태 당시 도로를 지나던 차량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우회도로 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정도면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천에 고립됐던 야영객이 크레인 줄에 매달려 올라옵니다. 오늘 아침 9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 장리면 공릉천에서 야영하던 40대 2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이 불었었고 도저히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어서 119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크레인을 동원해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잠원동에선 12m 높이의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주변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넉 대가 파손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양평군의 밭에선 주말 농장을 찾은 50대 강모 씨가 끊어진 전선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 해안,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2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SBS 안영인입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들을 태우고 수련회를 가던 관광버스가 넘어졌는데 다행히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집니다. 중심을 잃고 빙 돌더니 그대로 넘어집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경기 하남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분기점 부근에서 55살 박모 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램프가 내려오다 보니까 차가 빗길에 밀려서 넘어진 거죠. 버스엔 운전기사 외에 강원도 수련원으로 향하던 고교생 14명과 교사 3명 등 1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안전벨트를 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동대문역 앞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마주오던 마을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57살 고모 씨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을 달리던 택시가 다른 차량에 부딪힌 뒤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엔 충북 충주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에서 경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뒤 뒤따르던 대형 승용차에 받쳤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차에 탔던 57살 엄모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지리산, 설악산 같은 백두대간 국립공원이 산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오늘 같은 폭우가 잦아졌기 때문인데 뿌리가 얕은 나무들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과 제석봉 사이 능선. 울창한 숲 사이로 토사가 무너져 내려 곳곳에 긴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무성했던 나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누런 흙과 돌덩이들이 앙상한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2000년 이후 천왕봉 동부 권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36건에 달합니다. 설악산 대청봉 주변도 산사태로 산림이 송두리째 쓸려 내려가 맨땅이 드러났습니다.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인 경북 울진의 왕피천 일대 산림도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는데 지금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녹색연합이 백두대간 일대 산림보호구역의 산사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13개 지역에서 축구장 면적의 23배 정도인 16만여 제곱미터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 시간당 50mm 이상 폭우가 내린 날이 30년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게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집중 강우, 물폭탄과도 같은 큰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계속 확산 증가하고 있습니다. 잦은 산사태로 구상나무 등 뿌리가 수평으로 뻗어 땅속에 얕게 묻힌 온대기후 천연님들도 속수무책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보고대회가 청와대에서 조금 전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직접 답하며 공정사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국민 보고대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국민 인수위에 낸 자신의 정책 아이디어가 국정 과제로 반영된 시민 28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부 행사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그 제안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보고 드리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인수위에 석 달간 접수된 18만 건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았던 일자리와 저출산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다. 일하는 부모, 아빠,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여사도 참석해 국내외 활동에 관한 뒷이야기와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꼭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다고 시민들이 추천한 책 580권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 인수위에 신고된 갑질 같은 불공정 사례에 대해선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오늘 대국민 보고는 전례 없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도 시민들의 질문과 정책 제안에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권란 기자입니다. 대국민 보고대회는 유명 인디밴드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란 노래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에게 꽃길을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이셨다면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꽃길을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회,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5월 22일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에서 제 친구가 실종되었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처 장관의 몫이었습니다. 365일 24시간 영사 콜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건, 사고를 접수하고 있고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 안전 지킴이 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유물이냐 건물이냐. 전 유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유물이 발견된 곳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서
역사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길이길이 남길 수 있는 유산으로 그렇게 보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와대는 이처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국민과 대화의 장을 가진 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BS 권란입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일로 최 총장은 사퇴했죠. 당시 국정원 직원이 최 총장을 뒷조사한 혐의가 드러났지만 검찰은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 직원을 재조사했습니다. 국정원 수뇌부가 개입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3년 6월 11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방침을 밝힙니다. 그 나흘 전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캐기 위해 아이가 다니던 학교를 통해 일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초구청을 통해 누군가 관련 정보를 빼내려 한 사실도 있습니다. 혼외 아들 의혹 보도로 최 총장은 사퇴했고 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은 검찰 수뇌부와 갈등 끝에 밀려났습니다. 이후 드러난 송 씨의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검찰은 송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첩보를 혼자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송 씨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사 방해 음모에 따라 국정원 상부 내지 배후 세력의 지시에 따라 저질러졌을 것이 능히 짐작된다고 판결문에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송 씨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씨는 여전히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TF는 지휘선상에 있던 서천호 당시 2차장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는 10월까지는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스마트폰 배달 앱 화면입니다. 당연히 앱 화면 상단에 있는 음식점들의 주문이 많이 몰리겠죠. 이렇게 좋은 자리는 경매 방식,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는 음식점에 배정됩니다. 일률적으로 받던 수수료를 없애는 대신에 매달 최고가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음식점들은 부담이 늘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부터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는 요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지난달 스마트폰 배달 앱에 낸 광고비가 180만 원으로 1년여 사이 4배 내지 5배 늘어난 겁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걸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니까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광고비 폭등의 원인은 배달앱 업체 배달의 민족이 1년 전쯤 도입한 경매제 때문입니다. 슈퍼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눈에 잘 띄는 윗줄에 업소명을 최우선 배치하는 걸 도입했는데 구역마다 업종별로 매달 경매를 통해 최고가를 낸 업체 3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2년 전 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며 매출의 9% 정도인 수수료를 폐지했는데 최근엔 이 경매제로 부담이 더 늘었다는 게 업주들 주장입니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손해고 하면 진짜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저희가 번 돈을 다 갖다 주고도 적자를 보는 거죠. 또 다른 배달앱 업체 요기요도 1년 전쯤 화면 상단에 우리 동네 플러스라는 걸 도입했는데 여기선 입찰자의 입찰가를 계속 보여주면서 이른바 입찰 레이스를 유도합니다. 배달 어플들이 생기면서 초반에는 뭐 아주 적은 비용으로 좀 많은 효과를 줬는데 지금은 그 비용이 이제 10% 15% 이상이 되다 보니까 배달앱 업체들은 경매제는 희망하는 업주들이 자율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잘 보이는 곳에 노출되면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업주들의 부담 증대를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인도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승객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사고 원인도 승객이 몇 명이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김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로를 벗어난 객차가 다른 객차 위에 올라탔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지거나 부서졌고 건물 벽을 들이받은 채 멈춰선 객차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달려와 차창을 뜯어내며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사고는 현재 시각 토요일 오후 인도 북동쪽 네팔 접경 지역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한 마을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객차 연례량이 순식간에 탈선하면서 적어도 승객 23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bout 60 to 70 injured persons have been rescued from the ill-fated bogies and the operation is still continuing. 사고 원인은 물론 정확히 몇 명이 탑승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에선 철도 노후화나 정원을 초과한 탑승 등으로 열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탈선 사고로 4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등 최근 5년 사이에 열차 사고가 586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탈선 사고였습니다. SBS 김우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재료를 실어 날랐던 미 군함이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일본 잠수함에 어뢰를 맞고 침몰했는데 72년 만에 다시 찾아낸 겁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은 바다 밑바닥에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도체 밑부분에는 US 네이비, 즉 미 해군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1945년 7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재료를 운송했던 미 군함 인디애나폴리스함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함은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은 고농축 우라늄을 원폭 투하 폭격기인 B-29가 대기하고 있는 티니안 섬에 무사히 날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전을 위해 필리핀으로 이동 중 일본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전체 1196명의 승조원 중 316명만 살아남아 미 해군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업자 폴 앨런이 이끄는 민간 탐사팀이 오랜 시도 끝에 해저 5,500m 아래에서 잔해를 찾아냈습니다. We try to do these both as really exciting examples of underwater archaeology and as tributes to the brave men that went down on these ships. 미 언론들은 이번 발견이 인디애나폴리스함 생존자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유영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군 이래 처음으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역하는 이순진 전 합참의장에게 캐나다행 비행기표를 깜짝 선물했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진 전 합참의장에겐 전역장을, 부인 박경자 여사에겐 꽃다발을 수여한 뒤 준비한 선물을 건넵니다. 대통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이순진 합참의장 네 분께서 해외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준비된 비행기 티켓이 되겠습니다. 이 전 의장 부부가 42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캐나다에 있는 딸에게 함께 다녀오라고 선물한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 전 의장도 이임사 도중 가족 얘기를 할 땐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군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사와 자녀 교육에 박 여사도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달 18일 군지휘부 초청오찬에서 42년간 45번의 이사를 하고 동생들 결혼식에는 한 번도 참석 못했다며 군인으로서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직접 이 전 의장의 이임식 날짜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조국은 작은 거인 이순진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건군 이래 처음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건 국가에 헌신한 전역 군인들에게 최상의 예우를 함으로써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해병대가 울릉도에 상륙해 독도를 포함한 동해 섬들을 방어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주둔을 앞두고 올해는 훈련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 상륙함 비로봉함 선수 왼쪽으로 섬자락이 나타납니다. 울릉도입니다.
해병들이 밧줄을 엮어 만든 하선방을 타고 상륙주정으로 내립니다. 상륙주정이 물살을 가르며 울릉도로 향합니다.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적의 울릉도 침투를 가정해 정밀 탐색 훈련을 벌입니다. 그제부터 한 달 일정으로 진행되는 해병대의 울릉도 전개훈련입니다. 해병 90여 명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비해 헬기 레펠 훈련, 사격 훈련, 긴급 출동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2013년 시작된 울릉도 전개훈련은 매년 소대 규모로 1, 2주 정도 치러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중대급 4주로 규모와 기간 모두 늘렸는데 대대급으로 곧 창설될 울릉도 부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사전 연습 차원입니다. 이번 울릉도 전지훈련을 통해 작전 환경을 숙지하고 언제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해병대는 울릉도 주둔 부대를 창설한 뒤 중장기적으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와 제주도 구여단, 울릉도 주둔군을 총괄하는 전략도서 방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작은 조선소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 영도의 한 아파트 벽면에 초대형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이른바 깡깡이 아지매들을 그린 작품인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송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 속에 한 남성이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래피티 작업입니다. 얼굴 가득 짙게 패인 주름은 강인하고 고된 삶을 살았던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이름하여 마들 오브 에브리원, 즉 우리 모두의 어머니란 작품입니다. 가로 13m, 높이 35m의 초대형 벽화입니다. 예전에 인근 조선소에서 녹슨 벼의 표면을 제거하던 이른바 깡깡이 어머니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 지역의 오랜 역사, 그 삶을 같이 해왔던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독일 출신 유명 그래피티 작가 22는 아침 8시부터 하루 10시간 이상 일주일간 작업에 매달린 끝에 마침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The beauty of a city always is defined by the people that live in the city. I see this as a symbol of the people living in this neighborhood. 22는 지난 2012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어민 화르센터 주차 타워에 어부의 얼굴이라는 작품을 남겨 큰 화제를 모기도 했습니다. 작품의 높이만 56m로 아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가장 평범한 얼굴을 통해 그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22는 더웠지만 행복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성준입니다. 빗속에서 진행된 프로야구 한화와 롯데 경기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투구 도중에 발이 미끄러졌는데 공은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서쪽 지방에 다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와 인천, 전남 해안 쪽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호우특보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더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 해안,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120mm가 넘는 비가 예보되면서 이들적인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그 밖에 강원 영동과 경남, 제주도는 최고 60mm, 호남 내륙과 경북 지방에선 5에서 40mm가량으로 지역별로 강우량의 차이가 무척 크게 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 지방의 경우 내일 저녁 무렵이면 모두 그치겠지만 중부 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중북부 지방의 더위는 쉬어갑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 춘천 26도 예상되고요. 상대적으로 비구름의 영향을 덜 받는 남부 내륙 지방의 경우 다소 덥겠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30도 예상됩니다. 모레는 제주와 남해안에,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선소에서 허술한 안전관리 속에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위험한 일을 누가 하느냐보다 위험한 일을 위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할 겁니다.
늦게까지 뉴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